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통화 완화 정책, 저금리 정책이 어떻게 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18세기 중반 리처드 캉티용이라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이 과정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해서 캉티용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통화 완화 정책으로 새로운 화폐가 경제의 특정 시점에 주입이 되고 이걸 가장 먼저 수령한 자들이 돈을 지출하게 되면서 이 가장 먼저 수령하고 지출하는 자에게로 자원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화폐를 가장 먼저 수령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곳에 지출을 늘리게 되고 이들의 재화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화폐를 늦게 수령하는 사람이나 새로운 화폐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과 양극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는 결국에 경쟁력이 없는 주체들이 도태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1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에 가격 전가력을 보여줬거나 또 원가를 절감하면서 이익을 늘렸던 그런 기업들, 앞으로 살아남아서 미래 이익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역시 도태되지 않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투자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투자와 기업 이익 그리고 가격 전이력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또 어떻게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제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5월 FOMC 아직과 이제의 경계. 토마토 투자 클럽의 반재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재혁입니다.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규 전문가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침에 잠깐 출연한 적은 있는데요. 예. 제대로 출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타방송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또 여기 또 매니저님께서 토마토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기대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기대 네.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재혁 전문가가 우리 시마론에 처음으로 같이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5월 FOMC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주십니다. 주제를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네네. 아직과 이제의 경계, 즉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을지 아니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할지 이 금요일장이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맞습니다. 네. 아직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FOMC 회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이번 FOMC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금리는 거의 뭐 0.5, 그러니까 이제 50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 실시됐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금융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그저께죠. 죄송합니다. 네, 그저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스닥도 3%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예측이 맞았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사실 우리는 또 어린이날이고 또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왜 우리 휴장일 때 그런 일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그죠? 예, 지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을 이제 개장하려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또 다시 이제 올라갔던 거보다 더 빠져버리고 그리고 딱 뭐 선긋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저점에 다시 또 이렇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 있고 우리가 오늘 뭐 반도체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해서 이제 금리는 0.5 이거 프로 인상된 것은 맞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를 왜 올리는 겁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에 대한 어떤 의문점,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같은 뭐 공산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이 애를 먹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상존해 있다 보니까
금리는 뭐 결정됐어요. 이건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하루만 반짝 상승하고 말았던 것은 이제 다른 변수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5월 9일이 뭐 우리한테는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전승절이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승리한 날을 기념한 날인데 지금 분석이 다 달라요. 미국이 사실은 이제 전쟁이 보통 우리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21세기 무슨 전쟁이야라고 하면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관계자도 거의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전쟁이 날 거라고 했거든요. 역시 미국의 첩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제는 이제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잠깐 출연했을 때 이제 전면전에서 국지전으로, 그러니까 돈바스 동남부 지역이죠. 이제 그쪽만 이렇게 국지전이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전승절을 기념해서 오히려 전면전을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첩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는 이제 종전선언하고 철수할 거다. 물론 이게 뭐 기사가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영국에서 각자 이 러시아 전쟁에 대한 전망을 다르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둘 다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드러내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아무래도 좀 그런 우려감이 좀 더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밑에 이제 몰도바라고 좀 작은 또 나라가 있어요. 또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약간 그런 소요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확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또는 밀 가격을 계속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어제도 실제로 밀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좀 요즘 이제 무기가 또 자원이 또 무기예요. 또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도 이제 이제 자기들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서 무기하듯이 오펙도 지금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누구겠습니까? 오펙 산유국이잖아요. 증산을 많이 더 안 해요. 조만간 이제 러시아에 어쨌든 그 제재를 이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에너지,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의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재 동참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증산을 해줘야지 전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6월에도 그 5월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실망감이 그러니까 이제 그 WTI라든지 가격 올려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뭐 시장을 죽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막 땡큐 파월 땡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막 화나다가 이제 바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거꾸로 이제 그 WTI라든지 또 밀 가격, 이런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올랐어요. 게다가 10년물 그 국채 금리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니까 이거 효과 있나?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어제 이렇게 좀 낙폭이 좀 많이 커진 좀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FOMC에 관련돼서는 제가 저기 뭐 그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내용 보기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반제역 전문가는 현재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긴축이 이제 두 번째 행보로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 충분하겠느냐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첫 번째 한 가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뭐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 쪽의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데, 특히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5월 9일에 기존에는 헝가리 총리가 또 교황에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끝날 것 같다. 5월 9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영국과 미국의 입장이 지금 다른 상황이고, 촉보가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얼마나 또 신뢰 있는 첩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어떻게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국면이 러시아 전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뭐 상반기 내에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런 뭐 시장의 전망도 있지만 네네네네. 아직도 모른다. 그렇죠. 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데요. 5월 FMC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의 기대만큼 이제 50bp 인상하고 예. 이런 부분들은 맞았어요. 네. 그렇지만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은 아직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땡큐 파월 했던 얘기는 뭐 빅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빅스텝으로 갔는데 사실 이 부분도 빅스텝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게 그린스펀 예전에 그 200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그때 빅스텝을 하고 난 다음에 0.5%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버블닷컴이 생겼어요. IT. 거의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도 금기어입니다. 사실 금기어예요. 근데 지금이 그렇게 버블을 얘기하기에는 미국 자금이 그렇죠. 그렇게 네네. 빠졌는데, 네네. 예, 네, 지금 22년 만에 처음으로 50bp 금리 인상된 네, 걸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는 사람은 또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버블닷컴하고 지금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앵커님 잠깐 이제 말씀하셨을 때 게임 종목들이 더 많이 빠져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버블닷컴 시대하고 지금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른데, 근데 약간 비슷한 점은 메타버스라든지 또 NFT라든지 그건 거품이 끼어 있는 건 맞거든요. 작년 말쯤에 사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조정을 좀 받았어요. 7월 이후부터 계속 받았는데, 근데 게임 종목들은 반대로 갔잖아요. 근데 이유가 실적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름만 걸면, 말만 걸면은 굉장히 좀 쭉쭉쭉 올라갔던 상황이 약간은 그런 버블은 좀 맞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에는 그런 거품이 좀 껴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강세장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실적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잘 올라가고 그리고 못 올라가더라도 버텨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닷컴 시대에 그런 버블이 좀 꺼져가는. 그러니까 일부는 전체에서 일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 아까 게임주라든지 좀 좋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좀 그럴 때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확실한 펀더멘털이 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나름 거품 끼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빠지고 있는 지금 장이다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연준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뭐 버블은 버블이지만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 과제가 좀 남아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경제가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이 꺼지지 않는 정도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나가면 좋은데, 과연 그런 연준의 정책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한 달 동안 앞으로 6월 FMC까지 정말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양적 긴축이 시행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5월 FMC에서 6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이 일단 이번에 그래도 이제 그 FOMC 그 발표하고 이제 그날 이제 환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 빅 스텝 0.5% 금리 인상 이제 확정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5월부터 이제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수 의견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950달러인가요? 950만 달러인가?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여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3년 정도 해서 한 3조 달러?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가 있었죠. 환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숫자는 여기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시장에서
당일날은 환호를 했어요. 환호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근데 시장을 진짜 죽이려고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이냐 이제냐.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파월 의장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 뭐 그리고 이제 좀 세게 말했던 매파 의원들도 계실 거고. 그러신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요번에 이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금리 인상 한다 했을 때 사실 좀 했었으면 좀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도 잡고 시장도 그러니까 이제 뭐 확 살리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착륙한다고 그러죠. 연착륙. 이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좀 핸들링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의구심이 또 있는 거죠.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예측 못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믿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는 믿지는 못했는데 아니 무슨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그렇죠? 우리가 제가 뭐 축구를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월드컵에서 맨날 보는 얼굴이고 뭐 정상들도 G20 회의할 때마다 푸틴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린 좀 그래도 나름 친숙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부분에서 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측 못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네. 좀 아쉬움에 좀 더 낙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 네.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통화 정책을 이끄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연준의 의장 그리고 네네. 또 각국의 이 정상들 이들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다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여러 러시아산 상품 원자재 수출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금지하겠다. 라는 데에 대해서 또 서명을 지난 3일에 하게 되면서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가격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경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행보가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긴축 행보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또 긴축이 조금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지난 거에 대해서 이프라는 말은 사실 지나고 나서는 소용이 없는 말이긴 한데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미국 경제가 과연 이제 GDP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하고는 좀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수출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소비는 뒷전이고 물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경기 전반은 좋지만 우리는 자국 시장이 이렇게 큰 편은 못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위주가 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지향적인 국가인데 미국은 물론 수출도 좋지만 소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이너스 이제 적자죠. 이제 GDP가 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그래도 소비가 이루어진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단지 우리나라도 겪고 있고 사실은 우리보다도 일본이 더 심각하긴 합니다만 원자재가 없는 나라들은 이제 석유를 수입하고 원자재 수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최대인데 수입도 최대. 그러니까 수입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라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긴축보다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네, 긴축은 이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긴축 이전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양적 완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2분기부터 이제 긴축을 이제 5월부터 이제 3월부터 하긴 했네요. 그죠? 그렇지만 일부를 했었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 문제가 좀 더 수입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었고 사실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애써서 이것을 이제 좋게 표현하는 것도 좀 좋은 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장점을 하나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기축통화. 네,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도 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아까 1270원이었나요? 예, 까지 네. 올라가는 걸 봤는데 예. 일단 굉장히 강달러입니다. 예, 강달러고 지금 사실 뭐 미국은 적자가 좀 커요. 이제 그런데도 계속 강달러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제 달러가 이제 좀 내려갈 거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달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도 어제도 이제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달러 오늘도 이제 원화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요게 좀 사실 뭐 증시를 조금 아시는 분들 제가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그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오미크론 이제 좀 풀리고 이제 팬데믹 이제 엔더미로 가면서 이제 좀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달러 환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 뭐 다들 이제 원망은 있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달러화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FOMC 회의 5월 혹은 6월 FOMC 때 이런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정점을 형성하고 나면 달러화가 좀 약세로 전환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간밤에도 마감됐는데 104달러 넘어서면 다시 이제 또 고가를 경신하는 겁니다. 네. 예, 고가 경신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하락 쪽을 볼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까 추세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주식도 그렇고 이 원자재도 그렇고 이게 보통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가던 힘으로 더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원자재도 나름 이제 뭐 지난번 거 해서 이제 그 차트를 좀 가져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천연가스가 한번 꺾였었어요. 천연가스가.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또 추워요. 오늘부터 좀 날씨가 좀 따뜻해졌지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도 좀 덜 되고 그래서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천연가스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WTI 같은 경우는 올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반복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는 올랐다가 좀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사실 기대 반 희망 반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좀 꺾였으면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다시 이제 천연가스 좀 빠지듯 하다가 일단 러시아 제재에서 에너지까지 추가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고점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렸어요. 예. 네, 저번 뚫었어요. 더 강하게 뚫어서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WTI는 그래도 이제 어제 오펙 플러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증산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5월 정도 해서 그냥 6월에도 그 정도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란 핵 합의라든지 또는 뭐 하다못해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워낙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석유를 좀 해서 인플레 좀 잡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지 못하다는 게 좀 문제예요. 바로바로 이게 증산이 잘 안 된다는 게 참 이게 원인은 하나입니다. 인플레예요. 인플레 잡으면 그 금리 인상도 그렇게 가파르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그 금리가 많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금리가 지금 인플레가 안 잡히다 보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도 계속 하고 이제 달러화도 굉장히 이제 강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승절에 러시아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 네. 사실 뭐 전쟁 벌인다는 자체도 사실 예상 못했었기 때문에 그날 과연 이제 월요일 날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이제 이게 요번에 5월이 4월 물가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에도 사실은 이제 물가 잡혔다 안 잡혔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점 찍었다 안 찍었다 이제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한번 꺾긴 했어요. 올라가다 한번 꺾긴 했는데 확실히 꺾이려면 이제 뭔가를 이제 지표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WTI도 뭐 한때는 뭐 150, 뭐 200달러까지 간다 막.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도 원자재도
투기 세력들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추세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던 방향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예, 이제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달러에 아무래도 이제 투기 수요도 있겠죠. 올라가던 거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도 주식할 때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끝까지 먹겠다. 뭐 이런 부분. 달러도 끝까지 수익 내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확실히 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좀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CPI가 이제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러시아의 어떤 행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종전을 했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 이제 누구나 박수 치고 이제 전 세계 뭐 인류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진짜 뭐 종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원하고, 그래서 뭐 아까 뭐 교황님 얘기하셨는데, 예, 그래서 월요일 날 뭐 저기 종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또 영국의 의견이 또 분분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거는 역시 푸틴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근데 요번엔 진짜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TV에서 보던 이게 푸틴의 그런 이미지만 봤잖아요. 물론 뭐 불곰해서 뭐 곰도 타고 놀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은 사실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슬라브 이쪽 동슬라브족 해서 같은 민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한민족이어도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FOMC 이후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정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 정세가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역시도 좀 고점을 형성하는 조짐이 보여야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달러화라든지 천연가스, 유가 다 상승 추세. 그러니까 이제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추세라는 것은 사실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저희 PR이 좀 될 수도 있는데 6시에 이제 버에 산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5강을 좀 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제가 이제 주도주 매매를 주로 이제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서도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달러 환율이라든지 분명히 여기도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좀 이렇게 규모가 좀 크겠죠. 그러시고 이제 원자재도 사실은 이제 이쪽도 투기하신 분들 계시고, 밀던 방향으로 계속 밀고 싶겠죠.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리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식도 왜 저 정도 계속 올라가? 이제 떨어질 때 됐지 않았어? 근데 더 올라가고, 지금 뭐 1270원대에서 지금인데 뭐 일단은 그 심리적인 이제 어떤 지지선 또 저항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1300 올라가겠어? 근데 그러면 또 한번 또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끝 아니야 하면은 이제 올라갔다 또 한번 빠졌다가 한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게 좀 더 오래된다. 물론 이제 뭐 중국 얘기는 뭐 좀 빼놨습니다만, 중국 얘기는 우리가 뭐 어차피 겪어봤잖아요. 오미크론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물론 이것도 좀 사실은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뭐 오늘 반도체 안전 얘기도 사실은 어떤 뭐 공급망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저 두 나라 왜 저럴까? 중국, 러시아 아주 그냥 쌍으로 지금 우리 힘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이쪽에 어떤 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고 이런 거가 이제 싫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회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게 좀 생리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정치적으로 또는 뭐 어떤 사람이 뭐 괜히 좋고 괜히 싫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아주 짙은 시장입니다. 이게 여전하고요.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차원에서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자산들이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CPI, 러시아 전승절 5월 9일 주목하고 있고요. 또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고용지표, 연준에서 주목하는 지표죠.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가보시죠. 미운 오리 새끼 배조로 변신, 반도체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단을 지지해 주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소부장, 배터리 소부장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배터리주는 좀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선 뭐 정책적으로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인수위에서 반도체 배터리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단은 새로운 이제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욕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되게 뭔가 이제 이게 성과를 보이고 싶다라는 의욕이 많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이제 시작할 때는 다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일단은요. 예,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먹거리가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 시총 1위가 뭐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시총 3위로 밀렸지만 얼마 전까지 시총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에 한 20%로 차지하고 뭐 시총으로 보면은 뭐 거의 30% 차지를 하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사이즈가 좀 큰 것이 이제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정부든 간에 일단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재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카터 대통령도 좀 약간 저건 얘기가 셉니다만, 카터 대통령도 이제 좀 인기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 이제 그 좀 금리를 좀 세게 올렸던 이제 연준 의장이 있어요. 폴 볼커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정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도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긴축 오래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좀,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밑거름만 쌓아놓고, 결국에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 공은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이제 기대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려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주워 담고 계시고, 그래도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가 현재의 먹거리이고, 이것은 꼭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어떤 정책이냐. 일단은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규제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해서 좀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들어서는 규제 완화하겠다. 뭐 부동산이든 뭐든 이제 규제 완화, 어떤 이제 자유경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자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일단 규제 완화가 제일 일단은 클 거고요. 이제 바로바로 이제 허가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이제 그 삼성하고 이제 SK하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대요. 왜 싸우나 봤더니 반도체 인재를 두고서 서로 이제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거. 물론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 일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잘 되는 쪽을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인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뭐 해외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뭔가 규제를 좀 더 이렇게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현 정부 들어서는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이런 스탠스로 좀 현재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윤석열 정부에서 10대 국가원 과제를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 대한 정책이 주목된다라는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장 경제를 위주로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집중해서 육성하는 전략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탄소 중립, 5G,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 AI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인수합병 조직의 전열을 정비했는데요.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해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네네네.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동안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 현금 100조 원을 어디 앞으로 쓸 것인가. 이게 점차 구체화되는 시기가 도래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네.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인수했죠.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뭔가 이제 기존의 그 디램 어떤 메모리에다가 추가로 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좀 호평을 받았고,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배당을 더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때 주가 좀 올랐었어요. 물론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 정책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일단은 삼성전자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뭐 주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서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뭐 종목으로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길게 뭔가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뭐 이게 뭐 얼마큼 수익을 얼마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이제 오늘 조금 우려되는 건 차트가, 물론 삼성전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보면 사실은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코스피 지수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주봉상 이 120선을 유지를 했는데 오늘 좀 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리고 CPI 수요일 날 이제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 이벤트를 좀 확인하면서 좀 인플레이가 좀 잡히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결코 비싸지가 않습니다. 주식도 싸면 결국에는 올라가거든요. 고르기 깊으면 또 산이 높다.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 그 미국과 러시아 또는 중국의 어떤,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패권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 전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군사를 투입시키고는 있지는 않지만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예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간접 전쟁을 치르곤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조금은 이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죠,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부장 얘기도 이제 하시겠지만, 이게 컨센서스라든지 이제 매출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매출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또는 내년,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뭐 2차 전지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튼 이제 반도체보다는 사실 2차 전지의 그 주가 흐름이 좀 추세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반도체도 지금 사실은 업황이 나쁜 건 아니다. 물론 뭐 그 코로나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노트북도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많이 그때 교체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PC 수요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좀 PC 수요 좀 줄었다. 그래서 뭐 업황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이제 반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즘 이제 서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 이제 매일 유튜브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딘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수요가 이제 사이클이 이제 도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존버를 하셔야 맞겠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 좀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M&A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아니, 그 인수합병이 주가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수합병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할지, 이게 연내에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연초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삼성전자 전체의 그 매출에 영향을 끼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처럼 뭔가 큰 규모가 좀 되면은 뭔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럼 인수합병 사례를 좀 볼까요? 네, 그 하만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자동차 이제
스피커라든지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적인 약간 그 증강현실 그런 게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 그것들이 이제 회사의 어떤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미미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뭐 기대를 한 부분들은 일단은 현금만 100조,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잡아야겠다 해서 총 동원할 수 있는 게 20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누가 봐도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G전자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전장,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그런 부분, 또는 뭐 로봇 얘기도 있고 뭐 메타버스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NXP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이제 반도체 이제 이런 회사들. 근데 요즘 몸값이 많이 뛰었대요. 이 회사들이 이제 워낙 요즘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좀 자동차가 못 가는 이유가 못 만들어서 못 팔아서가 아니잖아요.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잘못 만들어서 아니라 잘 만들긴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계약하면 바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좀 그런 상황이 이제 어쨌든 반도체 공급망 문제인데, 이런 회사들은 아까 뭐 소부장 이제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 없어서 못 팔. 자동차도 사실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서. 소부장도 반도체 소부장도 없어서 못 파는 네,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네. 보시는 뭐 심지어 거고요.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도 부족하다 이제는. 그만큼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게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떤 그 이제 경기 둔화 얘기도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는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겠죠. 그리고 뭐 미국도 뭐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리고 뭐 러시아 계속 좀 전 세계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는 못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한국 그 반도체 공장 소부장 분들은 계속 공장 굴리고 그럼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음에도 공급을 제때 못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시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좋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금요일 지금 뭐 약간 뭐 최근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도 역시 우리는 그래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솔직히 모르는 종목들이 많고 너무 전문 용어들 많고, 솔직히 저도 다 모르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도 연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못해 진짜 컨센서스가 내년에 올해 실적하고 내년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 거, 요것만 살펴봐도 이 회사 굉장히 쭉 우상향하고 있구나. 그런 회사들은 이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다시 조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시간을 다 써서요.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탑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배터리가 좀 더 추세가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 가운데서 탑픽 있으시면 언급만 해주시고 저희 배워야 한다에서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 주 있으시다고 사실 뭐 하셨죠? 최근에 이제 기판 종목들이 워낙 좀 잘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금 최근에 그 애플의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그 공급하는 이제 회사가 어디냐? 뭐 TSE 얘기도 있었고 ISC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서켓 이제 요 장비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긴 했어요. 최근에 추세도 좋았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확인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 나중에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얘기가 지금 아무래도 많은데, 이제 애플에 공급한다고 하면 저도 그 내용 봤거든요. 때문에. 애플 쪽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쪽, 특히 또 앞으로 애플카까지 해서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TSE, ISC 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여부는 좀 확인하면서 애플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쭉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정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고요. 그런 가운데 추세를 유지하는 쪽에서 좀 더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반재혁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이제 남아있는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시고요. 지금 뭐 코스닥은 낙폭을 장중에 더 키우는 흐름이 나왔죠. 저는 월요일장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